네, CBS 라디오 박정희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 한 달 반 전 출범한 MG노조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에 마음을 얻기 위한 여야 움직임이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맥, 그리고 오늘 야당과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최근에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라고 또 콕 집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MG노조 또 기존 노조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떠한 정책과 대책, 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 나눠봅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송시영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과 안녕하세요. 김 소장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십시오. 저희 MG 노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거기 한 2030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높은 노동자도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MZ 세대만을 위한 노동조합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좀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많이 속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MZ 세대를 스스로 절대 MZ 세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남들이 부르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부르는 거죠. 지금 관계자분들께서도 저희한테 MG 노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네, 저희는 스스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중간에 네. 해주시고. 제 그 이번에 이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 청년 노조로 청년 유니온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그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의 음. 정확한 활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이렇게 감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굳이 이제 기존 노총하고 좀 더 차별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뭐 정치 편향적인 투쟁보다는 노동자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여쭤보면 새로 고침은 어떻게 모이시게 됐는지 만났다 모였다 결성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결성 과정은. 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각 사업장마다 단위 예. 노조를 다 설립을 했었고요. 예. 그 저희가 어떠한 노동운동 혹은 노동조합에 대한 활동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좀 뭐 여러 간담회라든가 뭐 연락처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걸 같이 공유를 하고 가치관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동자 협의체를 이제 설립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느슨한 연대체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약간 노총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게 뭐냐면요. 이제 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 관계가 좀 명확합니다. 그 산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연맹하고 협의체의 차이죠.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상하 관계가 명확한데 사실 지금 현 노동 시장에서 뭔가 일률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다원화라는 가치를 좀 갖고 있고요. 목소리를 항상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 미래 노동시장 혹은 현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뭔가 연구 개발 뭔가 그런 거를 해서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가 좀 이렇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예. 그 여야 두루 만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오늘은 저 더불어민주당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간담회에 가지셨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이번 연장근로 확대 범위에 대한 유연화, 예. 그거에 대한 반대 이유, 그거에 대한 또 폐해, 그다음에 포괄임금제 폐지, 또 공공기관 총액임금제에 대한 문제, 이게 어떻게 공짜 노동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은 생각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위원장님이 지금 실례지만 그럼 전임 노조 간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야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노동자의 대표는 현장에서 진짜 노동을 해야 노동자의 대표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전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노조가 사실 근데 활동을 하려면 굉장히 앞으로는 만약에 커지면은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일하면서 그거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사실 저도 지금 어제 제가 야간 근무였거든요. 네. 밤새고 와서 아침부터 계속 이제 소화를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입에 이렇게 버짐도 피고 지금 꼴이 말이 그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올바른 노조에 이게 초과 노동인데. 맞습니다. 주한 200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 안에 있는 노조 어떤 대표들이 그러면 이제 각 사에서 교섭단체로는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섭단이 예, 불리신 교섭단이 청소년. 그러니까 각
회사 안에서 또 이제 사측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협의회가 정부랑 협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임금이라든지 네. 뭐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네. 사측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예. 대부분의 저희 같은 신생 노조들이 예. 이 교섭권이 없습니다. 쉽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 합의권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교섭창구 단일화라 제도로 하는 그 문제 때문이도 있고 사실상 과반 노조가 노사협의회라든가 그렇죠. 근참법상 한 이제 노사협의회라든가 근로자 대표를 사실 독식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동조합이 지향을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예. 저는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그 최대 주 69시간제 노동 개편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사실 예.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예. 분명히 그게 필요한 사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저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 더 일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법이라는 건요 일률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강제로 적용이 되다 보면 회사 측에서 이 부분을 오남용을 했을 때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현 40시간 플러스 12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다 주 69시간제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최대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근데 69시간 정도를 하게 되었을 때 네. 문제는 그 다음 주나 뭐 그 월 단위로 했을 때 줄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줄어질까는 사실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최근에 그 너덜트라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지적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포괄임금제가 있고 69시간 노동이 제도화돼서 들어왔을 때는 결국 계속 69시간을 시키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은 대충 뭉치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단위가 작은 경우에 그냥 직원들이 대표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뭐 꼭 69시간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 뭐 60시간 이상 노동을 시켜도 야 이거 요즘 이렇게 바뀐 거라서 근거가 있어 이렇게 되고 임금 자체는 포괄임금제로 그냥 가는 뭐 어떤 악몽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현실에선 사실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에선 그러한 대표 요구를 거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크게 타격은 받지 않을 거예요. 굳이 있다면 이제 노동조합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안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의 카드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사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피해는 안 보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95%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런 곳에서 이것을 오남용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근로감독관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에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작년에 근로감독관 숫자를 재작년 그 전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리려고 하니까 공무원 늘린다고 그거 늘리면 안 된다라고 예산 깎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줄이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실은 뭐 아까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뭐 일부 또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60시간 일한다까지 거. 그다음에 이게 초과 노동이면 1.5배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쉴 수 있다면 뒤에 쉴 수 있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확 몰아서 일하고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사실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게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현실성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거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몰아서 일하는 건 분명히 보장돼 있는데 몰아서 쉬는 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배 뭐 포괄임금제니 뭐래가지고 더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혹사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새로 고침 노조협의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정부 취지를 받아들여서 어떤 제안할 수 있는 그 안 같은 거 대안적인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안이 마련되려면요.
노사 관계에 대한 그런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정확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안이 굳이 있다면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뭐 일부 IT 기업장이나 그런 사업장에서 집중 근로가 필요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예. 그 직종들이 정말 정말 이렇게 원하는 사업장도 당연히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특례법이라든가 네. 뭐 저기 뭐 여러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정말 필요한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돼야지 이거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반대하는 겁니다. 예. 그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최대 주 52시간 근로제 하에서 어떤 대안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체제 하에서 그럼 이제 좀 더 추가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자꾸 이제 MZ 세대 이러지만 예. 이게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건요. 연장 근로 시간의 유연화가 확대 유연화가 아니고 본 근로 시간의 유연화입니다. 본 근로 시간의 네. 유연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 40시간 플러스 12시간을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이 주 40시간 본 근로 시간에 대한 유연화라면 예. 그러니까 현 제도 안에서라면 그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준환 위원장이 36시간 일하는 주도 있고 44시간 일하는 주도 있는 유연화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노동시간 단축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단축도 아니고 40시간이 사실 정상 노동을 정상 하는 노동. 거죠. 지금 네. 현 제도입니다. 현재 지금. 제도군요. 그 현재도 지금 유연근무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뭐 9 to 6가 아니라 뭐 10시부터 7시라든지 혹은 뭐 11시부터 8시라든지 그 선택적으로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도 마음 먹으면 주 한 뭐 60시간 이상 근무는 할 수 있어요. 선택적 근로 예. 그거 관련해서. 예. 근데 왜 정부가 이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유연화를 확대하고 그거에 대한 유연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시간 연장하겠다는 의도밖에. 뭐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네. 예. 자, 이제 MZ 노조가 올해 노조 지원 사업을 통한 정부 보조금 안 받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게 노조라는 게 또 정치성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무브먼트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성에 대해서. 예, 정치성.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된 노조 가능할 것인가?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예, 세상이 정치적이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다 정치적인 거고 밥을 먹는 것도 정치적인 거고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단체는 그게 정치적인 게 어떠하든 간에 노동조합의 본질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낼 수 있는 목소리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거는 노동조합이 낼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흔히들 대중에서 말하는 뭔가 정치적인 목소리다.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과연 뭐 변혁 운동하고 막 이랬을 때 네.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이제 습관이나 흔적처럼 좀 남아서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경향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실 민노총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그 정치 활동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네. 얼마 전에 그 저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장해찬 의원 이분들 만나셨는데 특히 그 장해찬 의원 같은 경우 민노총 해체 이걸 막 공약으로 내걸고 이런 분이거든요. 네. 뭐 얘기가 좀 됩니까 이분하고?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처음 뵀지만 생각보다 좀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편한 분위기에서 이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 그다음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제점,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의 뭐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뭐 채용 비리라든가 채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 그리고 뭐 이 노동 시장 앞으로의 노동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정치인 분들이라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뭐 생각보다 편하게 얘기를 근데 해서 이른바 네. 이제 치맥 회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막 통화까지 하고 막 그게 연출되고 막 이런 상황들 보면서 일부에서는 또 이게 정치 쇼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신 분도 있었는데 부위원장님 보시기엔 그런 것을 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뭐 정치 쇼라고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그들이 이용해 먹는 걸 우리가 어쩌란 그러면 말입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 현 노동시장이 음.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관계자들 혹은 그 법안을 내놓은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자꾸 정치 쇼라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뭐. 그리고 쇼 양쪽에서 다 하잖아.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그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MZ세대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바라봐라. 대통령 주문도 있었는데 부위원장님 보시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부의 대책 내놓은 것들. 이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스케줄 다 소화하느라 정부 저출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야. 하루 종일 뭐 운전하고 자료 쓰고 지금 잠도 못 자갖고 입에 그러시군요. 버진까지 피지 않았습니까? 저 아직 알겠습니다. 밥도 못 먹었거든요. 야, 네. 그러시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노동 시간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예. 저출산하고도 출산하고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의 세대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좀 되기 위해서 좀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향후 정치 또 정책 부분 논의할 때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부의장입니다. 네. 부의장. 네.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